안녕하세요. 보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 라디오 프로토콜 스택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피지컬 레이어에 있는 채널들을 얘기했었죠. 그 중에 이제 CSIRS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원래는 CSIRS랑 SRS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구독자님께서 CSIRS를 공부하는데 좀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CSIR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하지만 제가 요즘에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 인트로 때 전에는 항상 얘기했죠.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대단히 단편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고 왜곡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실수로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달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오래 했지만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요.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고 물론 네트워크 프로토콜 쪽을 공부를 했지만 이 피지컬 레이어 쪽이 제 주 전문도 아니고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들은 이 회사에서 그러한 자료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 3GPP 델리게이트에서 일했을 때 그 표준 자료들을 공부한 것들. 근데 그 표준 회의에서는 또 제가 이 피지컬 레이어 ren 1에서 활동했던 게 아니고요. ren 2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으시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? 그러면은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저랑 다르게 말씀하셨다. 교수님이 맞을 겁니다. 99.99999% 교수님이 맞을 것이고 책이 맞을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 영상은 어떤 개념을 잡거나 그냥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리뷰하는 그러한 정도로, 그리고 만약에 이동통신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, 아니면은 미래에 대해 이동통신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냥 미래 예습 차원으로 그런 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, 제 영상을 보고 완벽하게 이 이동통신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. 네,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실수하는 부분, 제가 잘못된 내용 전달하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또 가지고 이해를 해서 그것을 공부를 해서 면접을 가거나 그러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댓글에다가 잘못된 정보들은 써주시고, 그래서 저도 크로스 체크해서 그것이 맞으면 저도 답글을 꼭 남기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돌아가서 이 CSIRS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는데, 이 피지컬 레이어 저희들 계속 보고 있죠. 여기에 여러 개의 채널들이 있는데 여기에 CSIRS라는 게 있죠. 보시면은 이 채널은 그 위에 어디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죠? 그렇죠? 그 말은 그냥 여기서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 쏘고 그냥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 윗단으로 뭐 RRC처럼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그래서 아주 간단한 뭔가 메시지가 날아가겠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다운링크죠. 그 말은 G노드 B가 핸드셋들에게 쏘는 겁니다. 그렇죠?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쭉쭉 쏘는 겁니다. 그 브로드캐스팅 메시지 아니면 SRS처럼 그냥 다운링크로 밑으로만 쏘는 그런 메시지죠. 자,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도대체 뭐 하는 채널이냐? 그것을 알아야겠죠? 자, 우선 CSI는 Channel State Information. 그렇죠? 채널의 어떤 상태, 그렇죠? 그 지금 라디오 상태가 어떤지, 그러한 인포메이션, 그 인포메이션을 측정하기 위한 레퍼런스 시그널, 그렇죠? 기준 시그널. 레퍼런스 같은 거는 뭐 기준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? 그래서 이 채널 스테이트를 알아내기 위해서 쏘는 레퍼런스 시그널이다. 그렇죠? 기준 메시지다.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G노드비가 있으면은 여기 소리치는 친구가 있죠? 그래서 소리를 막 치겠죠? 이 친구가 소리치는 거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 아니요,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. 그냥 소리만 치는 겁니다. 그렇죠? 물론 아이가 소리칠 때 뭐 엄마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,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의성어 그렇게 소리를 친다고, 나를 찾아달라고 소리를 친다고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, 듣는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의 당신의 시그널은 이 정도군요. 표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? 이 입장에서는
뭐 데시벨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있다라고 그냥 대강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. 그래서 소리를 듣고 데시벨을 체크해서 이 표에 맞춰서 이 정도의 데시벨이 나왔으니까 네가 그렇게 소리친 거를 내가 들었고 그것을 다시 알려줘야 되거든요. 이 친구에게. 그렇죠? 내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이 친구가 찾는 겁니다. 이 친구가 이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. 여기 채널 스테이트를 알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은 여기다 빔이나 아니면은 이 핸드셋의 지금 라디오 채널의 상태를 알고 싶은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? 내가 소리를 쳐서 듣죠. 그럼 들으면은 그 표를 가지고 지금 소리가 한 요 정도니까 요 인포메이션을 그냥 보내는 거죠. 여기다가 이렇게 실어서 딱 보내면은 그걸 가지고 오케이, 당신이 요런 인포메이션을 보냈으니까 요 표에 맞춰서 보면은 당신의 당신의 소리가 어느 정도군요.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돌아가면은 당신의 채널 스테이시 한 이 정도군요. 라고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거죠. 그렇죠?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 친구가 측정을 해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당신의 채널이 그 정도군요 라고 estimate, 그렇죠? estimate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정도로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핸드오버나 빔포밍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G노드B가 당신의 시그널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핸드오버를 하세요. 아니면은 당신의 채널 스테이시 좋으니까 빔포밍의 랭크 2 레이어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게요. 등등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 G노드B가 그런 것들을 모두 만들어주는 거죠. 그렇죠?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. 근데 이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측정하려면은 핸드셋이 측정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이 CSI, RS를 계속 보낸다. 그러면 핸드셋은 그것을 듣고 이러한 정보, PMI, CQI, RI, 그렇죠? 이런 정보를 보낸다. 그래서 이 정보들은 깊이 들어가면은 좀 복잡한데 결국에는 이런 채널 스테이트를 알려주는 그러한 테이블로 돼 있는 정보입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이걸 코드 베이스드라고 그러거든요. 코딩이 돼 있어요. 벌써 이렇게 코딩이 돼 있어요. 그렇죠? 내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코드, 이 정도의 정보를 그냥 보내면은 그것을 가지고 에스티메이트 한다. 그렇죠? 네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나중에 SRS를 가져오면은 왜 SRS가 더 정확하게 이 채널을 측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어쨌든 CSIRS도 CSIRS가 되게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죠. 네, 그 이유는 또 CSIRS와 SRS를 비교할 때 또 이야기해 드리겠고요.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CSIRS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채널 스테이트를 알고 싶어서 이 빔을 이 CSIRS 레퍼런스 시그널을 계속 핸드셋들에게 보내는 겁니다. 그렇죠? 핸드셋들에게 보내는데 자,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SSB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. SSB도 주기적으로 20ms 동안 계속 보내죠.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. 아니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SSB를 듣는 그 파워를 읽어서 SSB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PMI, RI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. 굳이 또 다른 새로운 시그널을 또 만들 이유가 왜 있느냐. 그렇죠?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아주 명확한 설명이더라고요. CSIRS와 SSB의 차이점. 딱 보시면은 자, 여기 보시면은 여기 SSB가 나가죠. 우리가 배웠죠. SSB를 받아야지 SIB1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래치를 시작할 수 있다. 그렇죠? 그래서 처음에 날라오는 게 바로 SSB. 그리고 SSB에는 정보가 들어있죠. 그렇죠? 정보가 들어있죠. 소리칠 때 그 안에 말이 들어있죠. 제가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든지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라고 엄마가 이렇게 말하듯이 정보가 들어있죠. 그렇죠? SSB는. 자, 근데 CSIRS는
이 래치가 끝난 후에 G노드B가 핸드셋에게 쏘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ell wide 그냥 SSB는 모든 핸드셋에게 동일하게 쏘는 거죠. 근데 CSIRS는 이 래치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둘이 연결이 된다고 얘기했죠. 핸드셋과 이제 G노드B가 핸드쉐이크를 해서 이제 정말 dedicated, 이제 커넥트가 된 거죠. 서로 연결이 된 다음에 UE specific, 그렇죠? 어떠한 특정한 UE에게 CSIRS를 보내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, 자, 이 빔을 쏠 때 이렇게 빔이 있죠, 그렇죠? SSB도 빔이고 CSIRS도 빔에 각 빔마다 이렇게 쏘겠죠. 특히 5G에서는 빔 포밍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, 그렇죠? 자, 그런데 그러면은 빔의 사이즈, 크기, 어떤 게 더 넓고 어떤 게 더 좁을까요? 생각을 해보시면은 SSB가 훨씬 더 넓습니다. 왜냐면 이거는 셀 와이드니까, UE 스페시픽이 아니니까 더 넓게 넓은 빔을 만들어서 쏘게 됩니다. 그렇지만 CSIRS는 더 좁게 만들어서 그 핸드셋에게만 갈 수 있도록 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정확한 채널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을까? 당연히 더 좁은, 그렇죠? 좁은 빔이 더 정확한 칼큘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. 이 핸드셋 입장에서는. 그렇지만 이 SSB라는 것은 처음에 이니셜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좁게 쏘면은 뭐 낭비죠. 어차피 많은 핸드셋이 받아야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좁게 처음부터 좁게 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빔의 사이즈도 있다, 다르다. 그래서 이 CSIRS, SSB. CSIRS는 나중에 보시면은 이 CSIRS를 보낼 때 그 리소스를 대단히 작은 리소스를 씁니다. SSB에 비해서. 한 RE, 그 정말 작은 단위죠. 그렇게 원 RE만 쓸 수도 있고, 뭐 4RE도 쓸 수 있고, 정말 작은 단위예요. 왜냐면 이건 그냥 쏘고 그 시그널을 받은 파워만 측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량의 리소스가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더 플렉서블하게 쓸 수도 있고 더 리소스도 줄여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CSIRS와 SSB를 나눠서 쓰는 이유가 이렇다. 서로 다른 점은 이렇다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보내느냐? 당연히 CSIRS도 주기적으로 보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주기는 이게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 번의 슬랍마다 이게 슬롯이거든요. 네 번의 슬랍마다 아니면 640번의 슬랍마다. 근데 이제 대부분은 네 번의 슬랍마다 이렇게 보내는 거로 돼 있죠. 그래서 슬롯 1, 2, 3, 4 네 개의 슬롯.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쏘고 네 번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쏘고. 그렇죠?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음대로 쏠 수 있다. 뭐 aperiodic 아니면 뭐 semi periodic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semi persistent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꼭 주기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플렉서블한 거죠. CSIRS는. 그래서 그러면은 핸드셋은 이거 어떻게 내가 왜냐면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? 근데 G노드B가 자기 마음대로 나는 지금 1시 10분에 보낼 거야. 그 다음에 나중에 2시간 지난 다음에 지금 보내고 싶어. 핸드셋은 어떻게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? 주기적으로 받는 거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receive를 하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 시점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슬랍마다 오면은 그때만 딱딱 읽으면 되는 거죠. 그때만 딱딱 읽으면 되는 거죠. 그러면 핸드셋은 어떻게 할까? 우리가 배웠던 DCI, 그렇죠? DCI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고 그 DCI 안에 내가 언제 받아야 되는지가 그 정보가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뭐 이러한 방법으로 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점점 복잡해집니다. 그래서 그 구독자님이 제 생각에는 아마 이쪽으로 공부하시는 분 같은데 CSIRS 책을 보면은 그리고 표준을 보면은
뭐 이거 제가 지금 만든 몇 장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고요. 정말 시퀀스 그거 보시면은 머리 아픕니다. 정말 많은 수식도 나오고, 네. 제가 여기 써놓은 이 웹사이트를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우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아까 슬롯은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얘기했죠. 근데 사실 이 타임 도메인 이 안에 원 슬롯 안에 보낸다고 그랬는데, 이것을 프리퀀시와 타임 도메인으로 보면은 여기 원 슬롯이죠. 그리고 하나의 여기는 이제 원 리소스 블록, 그렇죠? 그래서 이게 프리퀀시고 여기는 타임이고, 그래서 이 하나의 박스를 RE, 그렇죠? 리소스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, 그래서 요 하나 RE에 어떻게 만약에 32폴트의 안테나가 있으면은 어떻게 이 CSI RS를 보내느냐, 이렇게 돼 있죠. 그림이 여기에 16개, 여기 16개 이렇게 있죠.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. 꼭 이렇게 보낸다는 거 아니고. 그리고 또 뭐 CDM이 있어서 코드 도메인 쉐어링이라고 그래서 다른 종류의 orthogonal 패턴을 보내서 인터페런스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내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CDM8이라고 해가지고 FD2, TD4. 그래서 타임으로 하나, 둘, 셋, 네 개 쪼개고, 그다음에 프리퀀시로 2개 쪼개고.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또 안테나 뭐 패널도 보셔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, 더 자세한 부분은 책을 보거나 이 표준을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. 그래서 CSI RS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죠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이 정말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지,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R&D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, R&D 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아마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CSI RS 중에 Zero Power CSI RS라는 것이 있습니다. 대부분의 CSI RS는 Non-Zero Power, 그러니까 이 시그널 보낼 때 파워가 있는데 파워가 없는 그러한 시그널.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가? 뭐 사실 이걸 가지고 뭐 레이트 매칭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, 그 중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예제로 설명을 드리면은, 자, 파워를 안 쓴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때가 제로 파워 CSI RS가 어사인 돼 있으면은 저는 이 셀에서부터 CSI RS를 받지 않겠죠. 왜냐면 여기 파워가 없으니까. 그렇죠? 그러니까 뭐 그냥 empty라고 생각하면 되죠. 근데 내가 안 받아야 되는데 뭔가 날라온다. 다른 CSI RS가 날라온다. 자, 그러면은 뭔가 인터피어런스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. 그래서 뭐 인터피어런스를 예상하기 위해서 뭐 쓸 때도 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, CSI RS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도 이야기를 해봤고, 다음 시간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채널 에스티메이트를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없을까? 그렇죠?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그래서 나온 것이 SRS. 그래서 이 SR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